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있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석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즉 가해 관련 학생 입장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됐다면서 이제 특히나 이제 뭐 가해 관련 학생들이 이렇게 뭐 그 참석할 때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의견서를 제출해야 되는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어떻게 제출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문의하시거나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에 앞서 학교폭력의 개념을 좀 보게 되면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학교 폭력의 개념 정확하게 아셔야지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거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인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가해 관련 학생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 관련 학생으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하게 되었다면 가해 관련 학생은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우선 학교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학교폭력을 저지른 경우 이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자부터 보게 되면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주변 학생들의 진술서, 그 다음에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그 다음에 피해 관련 학생과 뭐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 관련 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 다음에 뭐 학교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다. 피해 관련 학생이 뭐 이런 거를 이제 법률적인 관점에서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뒤 그다음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가지고 당시 상황 등에 대해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진술해야지 이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조치사항 없음 아니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뭐 이런 조치가 나오겠죠.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이를 위해서는 좀 미리 진술에 대해 진술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님들이 어떤 걸 물어볼지, 어떤 걸 중점적으로 물어볼지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을 실제 저지른 경우에는 피해 학생에게 보내는 뭐 사과 편지나 반성문,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의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그다음에 심리상담센터 내역, 그다음에 학교생활 기록부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발생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하루에 발생한 것에 그쳐 뭐 일에 그쳤다. 그리고 피해 학생에게 여러 차례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였으며 피해 학생이 요구하는 내용을 이행하였다. 뭐 이런 거를 주장하며 학교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이 낮고 반성 정도, 화해 정도로 높으므로 3호 이하의 조치를 달라. 3호라고 기준을 잡은 건 뭐냐면 이제 생기부 기재가 3호 이하까지는 생기부 기재 안 되고 3호 그 초과 즉 4호 이상부터는 생기부 기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관점에서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뒤 그다음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서 당시 상황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진술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모습 등을 보여줘야지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당연히 이거 뭐 요것도 이제 미리 진술 준비해야 되지만 요것도 미리 진술 준비 잘 해서 가야지 원하는 결과 이런 거 얻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정리를 하자면 학교폭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하게 되었다면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해야지 원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서 태도, 그 다음에 뭐 말 그대로 질문에 대한 답변 이런 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뭐 물론 이제 미리 자료를 제출하고 법률적인 주장을 하는 거 위원님들이 다 보고 이제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실제 학교 폭력을 저지른 경우 이 친구 반성하고 있는지 아니면 안 하고 있는지 이런 태도나 이런 걸 다 보기 때문에 그런 거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방향이 설정됐으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 관련 학생이기 때문에 신고를 당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는데 감정적인 대응은
경우는 사건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돼가지고 이제 만약에 참석하게 되었다면 우선은 말 그대로 이제 학교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정확하게 나눈 다음에 준비를 하나하나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변호사님 도움을 받는 게 좀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님이 도움 받으실 때는 제가 항상 두 가지 꼭 확인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진행하시거나 아니면 담당하시는 변호사님이 직접 진행하시는 변호사님이 그 학교폭력 그러니까 대한변협에서 인정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님이신지, 왜냐하면 전국에 저를 포함해가지고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10몇 명밖에 안 됩니다. 이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이제 그냥 뭐 학교폭력 전문이라고 이렇게 막 올려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다 이제 뭐 변호사 그 협회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데, 아무튼 그 학교폭력 전문 이거 정확하게 전문 변호사님인지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 두 번째로 확인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현재 이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요거 두 가지 꼭 확인하셔서 두 가지 요건 충족하시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진행하면 아무래도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